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최근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SPC 삼립의 크보빵 있잖아요. 그 생산 중단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련 기사들이랑 또 커뮤니티 반응들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또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나?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크보빵 출시 41일 만에 1,000만 개가 팔렸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기록이죠. 1,000만 개요? 와. 네, 그만큼 정말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 소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빵 하나 없어지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 크보빵 현상,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지난 3월에 SPC 삼립이 KBO랑 협력해서 내놓은 제품인데, 맞아요. 그 안에 프로야구 선수들 띠부실이라고 하죠. 그게 들어있었잖아요. 네네, 그 띠부실, 이게 그야말로 열풍이었죠. 그렇죠. 출시 3일 만에 벌써 100만 개가 나갔고 41일 만에는 1,000만 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일 만에 1,000만 개? SPC 삼립 역사상 최단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했네요. 그 열기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죠. 특히 그 띠부실 모으려는 분들 때문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빵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품귀 현상까지 있었으니까요.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막 오픈런 하고 그런다고. 네, 이런 인기가 SPC 삼립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때는 6만 3천 원 선을 넘기도 했었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5월 19일 새벽이었죠.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한 분이 작업 중에 기계에 끼어서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휴.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하신 걸로 그렇게 전해졌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게 됩니다.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일부 야구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SPC 제품 불매 운동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팬들이 직접요? 네. 크보빵에 반대하는 크보팬 일동 이런 이름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또 온라인 서명 운동에도 나섰죠. 팬들이 직접 나선 거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로? 화려한 콜라보 뒤에 감춰진 노동자의 비극을 외면할 수 없다라거나 또 우리가 응원하는 선수들 얼굴이 이런 안전 문제로 비판받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단호한 비판들이었습니다. 상당히 강경했네요. 네, 2,3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에 참여했고 KBO에도 SPC와의 협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KBO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이런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SPC 삼립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결정적이었죠. 5월 29일 SPC 삼립이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크보빵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유로는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게 우선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 김범수 대표가 국회 간담회에 나가서 직접 사과하고 안전 강화 대책도 발표했었죠. 네, 맞아요. 그런 조치도 있었고요. 사실 근데 이 SPC 계열사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좀 반복되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좀 근본적인 배경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2022년에도 평택 SPL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또 2023년에는 성남 샤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또 유사한 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2022년 사고 이후에 그때 1,000억 원 규모 안전투자 계획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저도 기억하는데.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규모 투자랑 안전경영 강화를 약속을 했는데 결국 다시 이렇게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약속의 진정성, 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소위 ESG 경영 관점에서도 보면요. 이런 반복되는 안전사고는 사회, S부문의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받고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정말 현장의 안전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거군요. 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크보빵 생산 중단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파장도 클 것 같은데요. 네,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한 시화 공장이 SPC 삼립 전체 생산량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인데 거기가 일단 가동이 멈췄습니다. 30%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크보빵 중단이랑 맞물려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타격이 예상되고요. 사고 이후에 주가도 좀 내려앉아서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IBK 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단순한 빵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럼 다른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급망 전체로 파장이 번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SPC 삼립에서 그러니까 번을 납품받던 버거킹은 신제품 출시를 미뤘고요. 일부 프로모션 중단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아, 버거킹도요? 네. 그리고 맘스터치 역시 일부 직영전 배달을 잠시 멈추고 공급선을 좀 다른 곳으로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가시면 부시맨 브레드 대신 다른 빵 나올 수도 있고. 아, 진짜요? 부시맨 브레드도? 네. 롯데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일부 SPC 제품 발주가 중단되거나 입고가 지연되는 그런 연쇄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 정리해보면 정말 기록적인 인기를 끌었던 크보빵이 생산 현장의 그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에 부딪혀서 결국 사라지게 된 건데요. 네. 이게 단순히 제품 하나의 운명을 넘어서 뭐 기업의 안전 책임 문제, 또 소비자의 윤리적인 요구,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문제까지 다 드러내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SP 측은 다시 한번 안전 시스템 강화,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과거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건 우리 모두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파헤쳐본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좀 유의미한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쉽게 손에 놓는 제품들, 그 이면에 있는 노동 환경이나 기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또 어디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